차 사고가 좀 크게 나가지고 입원해 있는 동안 이 본트런을 진짜 두껍거든요, 여러분. 달리기 필독서라고 해도 좋은 명불허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오디세이를 봤거든요, 영화. 저 그 영화 보는 기분이었어요. 러너들 사이에서 마치 구전으로 내려오는 무슨 성화처럼 폈는데 진짜 전설이야. 소설이 아니라는 걸 자꾸 상기시켜야 됐어요. 네. 얼핏하면 100마일. 그리야 맞습니다. 미친 사람들이죠. 내일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주가 될 겁니다. 누가 그걸 보게 될까요? 오직 미친 사람들 뿐입니다. 삶의 동사를 발견하고 익히는 몸의 도서관, 몸서관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을 겹겹이 탐구하는 이금희 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을 단단하게 수련하는 이금희 짱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달리는 책임관 우공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와, 네. 맨날 어려워. 새로운 공간에서 그러니까 또 여기 좋네요. 아, 그리고 네. 달리기가 관한 책 이야기 달리기를 읽다로 찾아왔습니다. 우선 저희 들어가기 전에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몸과 마음의 컨디션 체크인. 오늘 다들 이슈가 좀 있으시죠? 네, 전 좀 매우 큰 네. 이슈가 있는데요. 어떤가요? 네, 바로 일주일 전에 차 사고가 좀 크게 나가지고 사실 며칠 전까지 입원해 있다가 이제 막 퇴원을 해서 허리와 어깨 원래는 왼쪽 무릎까지도 좀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다리는 좀 이제 괜찮아졌고 하여튼 회복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런. 네. 하지만 입원해 있는 동안 할 게 별로 없어서 이 본트런을 진짜 두껍거든요, 여러분. 책 한번 보세요. 두껍죠. 이거를 정말 열심히 읽고 이걸 읽다가 자다가 하는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치고 나와서 책 소개하는 네. 체크인이었네요. 저는 사실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고 기분이 좋다 요즘에. 기분이 좋다. 왜냐하면 시원해지고 있어. 맞네요. 진짜. 요즘에 바람이 가을 바람을 저는 조금 다르다고 항상 느끼거든요. 그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고 있어가지고 뛸 때 기분이 매우 좋은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저도 비슷해요. 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녹음하러 오기 전에 제가 오늘은 남양주에서 이제 하룻밤 지냈는데 거기서 또 아침에 달리기를 했습니다. 바람이 어떠셨어요? 거기 시원했어요. 그러니까요. 공동 현관문 딱 나올 때 그 공기가 차갑고 시원한 게 느껴져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지난 방송에 저희가 댓글이 또 달렸어요. 그 달리기를 읽다가 저희 댓글 가장 많이 달리는 저희 코너예요. 맞아요. 너무 혹시 감사한 우공이 한번 또 그러니까 댓글 읽어줄 수 있나요? 우공이 읽어줘야 돼요. 네, 이거 제가 읽어야겠죠. 네. 네. 저 너무 반가운 댓글이었어요. 네. B로 시작하는 아이인데요. 오늘 아내가 이 책을 중고 서점에서 사왔어요. 시즌이죠. 네. 네. 저는 달리기는 전혀 안 하지만 하루키의 책이라면 이따금씩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마구 느껴지는데 아내 덕분에 하루키가 제게 다시 찾아왔네요. 왜 이렇게 읽을 때 느껴지는 하루키의 감성이 좋은지 마성이네요 정말. 이렇게 주셨습니다. 약간 겹이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짜증나게 좋아하는 그런 느낌으로 마성이네요 마성. 정말. 그쵸, 이렇게 그쵸. 써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뭔가 달리기를 안 하시는데도 이 방송이 그냥 좋아서 들으신 게 아닐까요? 그러셨을 것 같고 네. 너무 감사한 댓글이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도 달리기 책이 많이 나오지만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책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이 지금 절판이어가지고 좀 구하기 어려운데 네. 그런 어려운 책을 찾으셔가지고 읽었다라는 말씀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또 그런 책들을 찾아서 발굴해 주는 게 또 우리 우공. 저의 큰 네. 보람이긴 달리는 합니다만. 책임관 큐레이터. 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책 소개를 하기 전에 몸서관 이야기를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몸서관 팟캐스트를 응원해 주세요. 몸서관은 먹기, 달리기, 읽기 등 다양한 삶의 동사를 모으고 엮어서 사람들이 직접 발견하고 경험하며 함께 움직이는 몸의 도서관입니다. 몸서관은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여유롭고 유연한 삶, 몸과 마음이 균형 잡히고 통합된 삶, 다른 존재와의 연결을 깨닫고 존중하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네, 몸서관 유튜브 채널과 듣고 계신 팟캐스트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작성해주시는 댓글은 팟캐스트를 지속적으로 제작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몸서관에 사연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몸서관@gmail.com으로 메일 부탁드립니다. momseogwan@gmail.com입니다. 몸서관에서는 광고도 받고 있는데요. 몸서관이 생각하는 건강한 삶을 위한 서비스나 제품을 홍보하고 싶다면 언제든 몸서관 팟캐스트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달리기를 읽다 드디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공, 오늘의 책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벌써 네 번째 책인데요. 일단 오늘의 테마부터 말씀드리면
달리기 신들과 우정이라는 뭔가 거창하면서도 네. 우정이라는 좀 달달한 음. 그런 테마를 삼아봤습니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저희가 소개할 책은 네, 지금 옆에 네. 있는데요. 그 크리스토퍼 맥두걸의 본트런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미국에선 2009년에 출간이 됐고 한국에는 거의 곧바로라고 할 수 있는 2010년에 번역이 돼서 소개가 되었는데요. 사실 한동안 절판 품절 상태여가지고 구하기가 좀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막 중고 서점에서 찾아야 되는 책이었는데 올해 새로운 번역과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출간이 돼가지고 굉장히 반가운 책입니다. 뭐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조지 시언의 달리기와 존재하기와 함께 거의 뭐 달리기 필독서라고 해도 좋은 이미 이제 오래 달리는 러너들은 다 읽었을 것 같은 그런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교롭게 또 이제 지난 저희 달리기를 읽다 시즌 1 때 그 이 책의 한 명의 주인공인 러너 스코트렉 게 이제 이덴런이라는 책을 읽었었어요. 사실 스코트렉은 굉장히 전설적인 선수라 다 아실 텐데 그때 그 책 읽으면서도 뭐 주렉이 어디 달렸다는데 스콧이 그 어디지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래서 본트론 읽어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읽게 돼서 매우 반가운 마음입니다. 사실 이 책에는 이제 논픽션 책이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언어가 나와요. 사실 저는 사실 다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언어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너무 신화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맞아? 라든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신화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 신들이 서로 되게 또 진하게 우정을 나눕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달리기의 신들과 우정이라는 테마를 정해봤는데요. 이 책이 이제 그 저자가 맥두걸이라는 사람인데 AP통신의 종근 기자였고요. 그 르포 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책 날개에 보면은 뭐 뛰어난 취재력과 문장력이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냥 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읽고 나니까 이게 그냥 한 말은 아니다. 진짜 동의돼요. 대단한 이제 그런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책 자체를 읽은 내내 이게 괜히 유명한 게 아니다. 명불허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진짜 명성에 부합하는 책이었고요. 이 책이 사실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그게 그냥 너무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시작부터 그렇죠. 이 저자는 굉장히 신체가 건강한데 뛰기만 하면 발바닥이 아프고 그리고 책의 주인공인 타라 우마라족은 왜 울트라 러닝 대회에서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우승했는데 그 다음부터 안 나오지? 그리고 끝끝내 이제 이 저자랑 이따가 살펴볼 카바요 블랑코는 대회를 성사시키는데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진짜 미스테리한 네.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어떻게 보면 후반부의 최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진짜 온갖 우여곡절 끝에 꾸려진 그 대회의 승자는 과연 누군지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흥미진진한 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혹시 이 책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두 분은 이 책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텐데 평소에 어떻게 이 책에 대해서 기대를 품고 있었을까요? 이 책 거의 절판 품절 이것 때문에 더더욱 저는 맞아. 그리고 다른 책들 우리가 그동안 읽은 책들 중에서 계속 언급되잖아요. 좀 전설 속의 어떤 그 책인 것처럼 해서 당연히 너무 큰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고 막 두근두근 막 이 책이 다시 나온다고 했을 때 저희 같은 이제 책 좋아하고 러닝 좋아하는 분들은 다 설렜을 것 같아요. 저 역시 굉장히 설렜고 소문 속의 어떤 펼치면 안 되는 어떤 책을 펼치는 그런 거였어요. 열면 안 되는 이렇게 네. 함을 연 것 같은. 네네 맞아요. 너무 재밌는 게 저도 이게 러너들 사이에서 마치 구전으로 내려오는 무슨 네. 설화처럼 다 본트런 하고 그러니까. 있고 근데 읽을 순 없어. 절판되고 품절돼서 읽을 순 없고 영어 원서로 읽기에는 나의 실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항상 읽어보고 싶었는데 진짜로 이제 나온다고 해서 너무 설렜었고요. 사실 그 본트런 책 자체도 재밌고 타라우마라족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설레고 신기할 것 같았지만 그 전에 저는 이 책이 발간되면서 미국에서 한때 미니멀 운동화들, 러닝화들이 유행을 시킨 책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맨발 달리기와 미니멀 러닝화를 유행시킬 만큼 그렇게 영향력 있는 책이라면 도대체 어떤 책일까? 그러니까. 너무 궁금했어요. 전설 속의 책. 그쵸.
딱 그 기대였던 것 같아. 진짜 신화, 신 네. 이런 네, 거 맞아. 잘 맞는 것 같아. 저희가 음. 오늘 그 신을 한번 만나보도록 네. 했겠고, 오늘 제가 책 소개가 사실 이 책의 유명한 이야기들은 많이 넣지 않았어요.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책이 맨발 달리기를 유행시켰다든지 사실 어떻게 달리는 게 맞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 있는 책인데 이미 그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은 이미 다른 것들을 보셔도 될 것 같고, 저희는 책의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타라우마라. 이 단어 빼먹을 수 없습니다. 네. 사실 이 책의 주인공이 타라우마라족이죠. 네. 네. 이 저자가 이 사람을 찾아가야 했던 것이죠. 너무 아프니까 발바닥이. 그 타라우마라족은 멕시코의 바랑카스 델 코브레라는 협곡지대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그거는 뭐 영어로는 코프 캐년, 뭐 구리 협곡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구리가 많이 나는 지역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여기가 지도로만 봐도 협곡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떻게 찾아보면 뭐 6개 되게 굉장히 조금 위험해 보이는 협곡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협곡 지대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고요. 멕시코 지도상에서는 약간 상층부, 그러니까 미국의 거의 약간 바로 아래 쪽에 조금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 지도만 봐도 하여튼 뭔가 약간 있어 보여요. 뭐가 있어 보이죠? 뭔가 위험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에서는 이제 이 바랑카스 그 협곡을 이제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좀 보기 때문에 버뮤다 삼각지대 같이 표현해요. 한번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막 사람이나 배가 다 사라져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음. 이런 것처럼 되게 위험한 곳으로 좀 묘사가 되어 있고, 근데 그럼에도 타라우마라족은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다만 타라우마라족은 뭐 이제 지금도 그렇게까지 많이 그 다른 이제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는 것 같지 않지만 이 당시에도 세상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자기들끼리도 안 친하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사생활을 잘 보여야 되는 느낌? 그러니까는 막 집과 집 사이가 굉장히 멀어가지고 안 보이는 위치에 있다라고 좀 나와 있고, 부부 사이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다. 네. 책의 묘사에 의하면 남편이 부인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 일단 그 타라우마라족만의 그 맥주를 몇 잔 마신 다음에 이제 말을 건다고. 그게 맛이 참 궁금해요. 옥수수 맥주. 그죠. 밀맥주가 아니고 옥수수 맥주니까. 네. 네. 하여튼 그렇게 좀 조심스럽고 독립적인 이제 하나의 종족인데요. 이들의 특이한 점은 바로 이 책과 관련된 내용인데, 교통수단이 있긴 있어요. 책 보다 보면은 뭐 굉장히 오래된 트럭 얘기 나오는데, 근데 이들은 그거를 이용하기보다는 그냥 뛰어요. 그러니까 몇십 킬로미터를 그냥 달려서 이동합니다. 게다가 신발이 폐타이어를 재활용한 고무 신발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아까 뭐 한 30km 이상 뭐 이렇게 뛰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식량을 가지고 뜁니다. 그래서 옥수수 가루로 데워서 그거를 뭐 물에 어떻게 희석해서 만든 그런 음료라든지 피놀레라는 이제 그런 음식들을 가지고 뛰어갑니다. 게다가 이들이 이동하는 숲길은 정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야생길인 것 같고요. 뭐 깎여 있는 것도 없겠죠, 당연히. 바닥도 되게 알 수 없는. 그리고 절벽이도 막 달리나 봐요. 맨날 책 보다 보면은 막 떨어지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위험한 곳을 이 사람들은 뛰어서 다니고, 또 위험한 이유는 이 멕시코에 이 당시에 그 게릴라 반군들이 많았나 봐요. 되게 약간 좀 이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어떤 시체가 어떻게 있었다든지 사람을 어떻게 죽였다든지, 이게 지금 무슨 내가 드라마구나 싶은 그런 나르코스 이야기로. 뭐 이런 그죠, 거. 맞아요. 나르코스가 생각나죠. 그런 식의 약간 무섭게 알려진 게릴라들이 있어서 언제 거기 이동하는 사람들을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하지만 타라우마라는 이 길을 뛰어서 이동합니다. 이 타라우마라족에 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대회가 열린다까지 이 저자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내 발바닥은 왜 아프지로 시작해서 끝날 때 그 대회 모습을 그리는 거로 끝나거든요. 작가가 굉장한 그 흡입력 있는 이야기로 쭉 끌고 가는데요. 혹시 두 분은 이 압도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저는 최근에 오디세이를 봤거든요, 영화. 저 그 영화 보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얘기한 것처럼 신화적이고 전설적인 책인데 폈는데 진짜 전설이야. 그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것을 그대로 충족시켜주는, 왜 전설인지 알겠는, 그리고 그 안에 나오는 아까 얘기한 신들도 실제로 나오잖아요. 오디세이도 막 그 신과 전설 설화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걸 내가 지금 뭔가 실제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위대한 그 인물들이 나와서, 단위가 다르잖아요. 뭐 8km 뛰는 게 아니라 80km 하루에 80km 뛰고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벌이는 그
그 어떤 그 전설 속 이야기들이 너무 가슴이 설렜고 어디선가 들었던 그 오디세이 영화도 그렇거든요. 내가 어디선가 들었던 세이렌 혹은 트로이 이런 게 갑자기 나오면서 아 그게 이거였구나 싶듯이 어디선가 사람들이 인용했던 이야기들이 이 책 속에 나오는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어떤 지구력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사람이 달리기 위해 태어난 것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마주하면서 아 이게 여기서 나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진짜 오디세이 보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 겹이 오디세이 보는 것 같다고 네. 얘기한 거에 너무 공감한 게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읽으면서 이게 소설이 아니라는 걸 자꾸 아, 상기시켜야 됐어요. 네. 그러니까 르포 작가 출신이 쓴 거잖아요. 그 현장에 저를 너무 그대로 데려다 놓고 그다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 환경도 너무 가혹한 환경이고 달리는 단위 자체도 뭐 그냥 걸핏하면 100마일. 헐빛하면 그냥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100마일씩 막 달리는데 이게 가능한가 싶은 것들을 다들 너무 쉽게 막 해내고 하니까 아, 이게 진짜 실화지라는 걸 계속 상기시켜야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 작가가 이 이야기를 진짜 재밌게 풀어나가잖아요. 네. 대회 자체도 되게 성사되기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이걸 이끌고 나가면서 그 중간중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러너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되게 잘 끼워 넣으면서 이 이야기를 전개시켜요. 근데 그 과정도 이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과정도 상당히 신화적이다. 그래서 신화의 캐릭터를 한 명씩 진짜. 소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 제우스는 누구지? 그러니까. 헤라는 누구지? 뭔가 그 신의 소개를 읽는 것처럼 러너 한 명 한 명의 소개도 너무 흥미롭게 해주고 그들이 달려왔던 경험들도 소설처럼 막 써놨으니까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무엇보다도 그 러너들의 자유로운 영혼이 너무 부러웠어요. 진짜. 그들을 닮고 싶은 마음도 좀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함께 달려보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뒷발치에서 쳐다만 진짜. 보게만 한 번만 팬심. 네. 진짜.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뭐 약간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바람카스를 달리면 또 어떤 기분이 들까. 그 막 앞에 묘사되는 것 같잖아요. 내 눈앞에 이미지로 그 장면이 막 그려지면서 나도 여기에 함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진짜 글빨과 문장력이 호메로스. 약간 그리고 뭔가 그 글 쓰는 감성도 비트 세대 작가라든지 좀 뭐 찰스 부코스키 이 사람도 여기서 네네. 언급하지만 뭔가 시크한 그런 톤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매력 있었어요. 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봤던 요소들이 잘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팀을 구성했을 때 팀원들 한 명씩 모아오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라든지. 네. 그리고 바람가스 지역을 제가 위험하다고만 말했지만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에요. 진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여기서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기도 해서 읽는 내내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몸의 천재들입니다. 그 방금 저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신화 속에 신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믿기 어려운 성취를 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신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좀 실제 존재하는 인물들이고 실제 존재하는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자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굉장히 공들여서 보여줘요. 그래서 당연합니다. 굉장히 엄청난 선수들이기 때문에 코치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 이제 울트라러너들을 많이 뭐 코치하기도 하고 보기도 한 조 비질이라는 사람이 몸의 천재들이라고 이제 이 러너들을 표현하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 몸의 천재들. 아, 몸도 천재가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신들을 몸의 천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몇 사람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우선은 미국의 콜로라도의 로키 산맥, 굉장히 유명하죠. 이 산맥을 중심으로 달리는 리드빌 트레일 100마일이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리드빌이라고 하던 주로 이 경기에 아론 렐슬톤이라는 사람이 출전을 하는데요. 사실 이 리드빌은 뭐 3,000m 이상의 고도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춥고 험난한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회를 만든 거라고 책에서 표현되어 있어요. 아, 정말 벤트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대회는 좀 힘들어야 돼. 이런 생각으로 만든 건데 근데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이 사람은 암벽 등반가인데 암벽 등반하다가 바위에 손이 낀 것 같아요. 네. 근데 본인이 살아야 하니까 그 손을 약간 책 표현에 의하면 이제 무딘 칼로 이렇게 잘라내고 자신의 몸을 지킨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의지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보고 이 주최자가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우리 리드빌 대회에는 맞는 사람이야. 그래서 초대합니다. 초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야. 진짜. 그러니까 그 누구도 초대를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을 초대해요. 한번 당신 우리 한번 뛰어도 좋다. 내가 특별히 초대하겠다. 했는데 이걸 아론이 받아요.
그래서 의수를 하고서 저기 리드빌 대회는 30시간이 컷오프인데 이 시간 안에 들어와서 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은 그런 대회에서 정말 엄청난 의지로 이제 뛴 선수가 있는 것이죠. 이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울트라 러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모두가 다 러너이기만 해야지 이걸 도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도전할 수 있다라는 사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분은 좀 보고 싶었어요. 앤 트레이슨이라는 선수입니다. 네. 예, 와, 정말 엄청난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 유수의 울트라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리드빌 이 대회에서 2025년까지 여자 최고 레코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작년이네요. 네네네. 올해 깨졌더라고요. 진짜?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선수였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엄청난 전략가죠. 많은 대회를 뛰어봤기 때문에. 엔트레스는 1994년에 리드빌을 뜁니다. 이때 자신의 최고 기록을 세워요. 18시간 06분 24초라는 기록을 세우는데 놀라운 건 이때 이 엔트레이슨하고 경합을 했던 선수가 타라 우마라의 후안이라는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타라 우마라는 그때도 막 잘 달리는 선수인데 정말 잘 달릴 수 있나를 증명한 대회가 이 리드빌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근데 트레이슨이 완전 압도해요. 초반에 어떤 걸 인식하고 나서 갑자기 치고 나가가지고 쭉 이끌고 갑니다. 압도를 하고 그래서 10마일이 남은 지점까지도 본인 1위를 고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주변에서 여자 선수인데 저렇게 치고 나가도 되나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럼에도 10마일까지 1위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후안이 갑자기 무섭게 치고 나오면서 2위를 했지만 어쨌든 엄청난 경기를 뛰었고요. 아마 후안도 엔트레이슨과 뛰지 않았으면 그렇게 못 뛰었을 것 같다라고도 책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엔트레이슨이 엄청난 기록을 세우죠. 94년에서 2025년까지면 한 20. 와, 꽤 30년이네요. 30년. 30년이 대박. 깨지지 않은 네네. 기록이라니 와. 대기록을 세운 거죠. 이분은 정말 대단한 선수고요. 그리고 그 많은 선수 중에 꼭 소개해야 되는 선수는 스콧 주렉입니다. 네, 마지막 대회에 타라우마랑 같이 달리는 선수인데 뭐 사실 주렉은 좀만 찾아보셨던 분들이면은 사실 다 알만한 선수고요. 웨스턴 스테이츠 100마일 너무 유명한 대회죠. 최근 한국 선수가 참여하기도 했었던 대회인데 이 대회에서 7년 연속 우승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대인런에서도 봤는데 이 웨스턴 대회에서는 이 지역이 아닌 사람이 우승하는 거를 사실 인정하지 않았던 대회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스콧이 도전을 했고 모두 비웃었지만 스콧은 우승을 했습니다. 엄청난 대회였던 거죠. 근데 이 책에서는 이 대회가 아니라 그 배드워터 울트라 마라톤 대회를 소개해요. 네. 정말 약간 데스밸리 같은 거의 사막 마라톤이죠. 막 평균 기온이 막 약 52도고요. 발바닥이 막 탈 것 같은 그 아스팔트를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기준으로 따지면 227km, 140마일을 뜁니다. 단위가 다르죠, 여러분. 그러니까. 22.4kg도 22.7kg도 아니고. 네. 그 대회를 뛰었는데 놀라운 거는 웨스턴 스테이츠 대회를 끝낸 지 2주 후에 이 대회를 뛰었다는 거예요. 이대인런에서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시도라고 얘기해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당연히 스콧이 뛰다가 60마일에서 주저앉죠. 막 토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야, 절대 안 돼. 넌 이제 끝났어. 넌 이제 끝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10분을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 뛰어요. 이미 자기 앞에 막 저 멀리 막 산맥을 뛰어가고 있는 두 명이 보이는 상태였는데 뜁니다. 그래서 남은 80마일을 그 이전 60마일보다 더 빠르게 뛰어요. 그래서 이 대회에 레코드를 세워요. 그러니까 대단한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스콧이 또 그런데 뭔가 으스대지 않아요. 딘 카르나데스라는 유명한 이제 울트라 러너가 있거든요. 한국에도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조금 쇼맨십이 좋은 분인가 봐요. 그래서 막 브랜드들이랑 같이 나서가지고서 막 어디서 뭐 뉴욕 어딘가에서 뛰는 것도 하고 막 이러는데 스콧은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 흔한 인터뷰 잘 안 하는 것 같고 TV에도 안 나옵니다. 자기는 그냥 그런 건 쇼잖아 라고 하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 스콧을 100마일의 현자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는 그 모습을 책의 후반부에서 볼 수 있어요. 왜 현자라고 하는지.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읽다 보면은 궁금증이 생기죠. 도대체 울트라런닝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나. 신체를 손상이 되면서도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뛰고 있는 선수라면은 나도 뛰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사실 이 책 읽다 보면 너무 많은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좀 마음이 가는 선수나 경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었을까요? 두 분은? 저는 그 앞에 얘기하신 분들 중에 앤 트레이슨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 저는 고백하자면 그 경기에서 앤 트레이슨을 응원했어요. 1등 해라. 사실 타라우마라 선수가 주인공이고 그 주인공을 위한 어떤 빌런이잖아요. 빌런으로 심지어 마녀라고 이제 맞아요. 소개하면서 이제 배치된 캐릭터인데
그 엔트레이슨이 너무 매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우승하길 전 계속 바랬어요. 그 리드빌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뭔가 알고는 있지만 왜냐면 이게 딱 봐도 타라우마라 선수가 우승하는 것을 서사로 끌고 가는 것이 예상됨에도 뭔가 제발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막 우승해라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게 그 압도적으로 레이스를 이끌고 가고 이분도 어떤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죠. 선생님이었네요, 이분도. 네네. 그런데 막 하루에 뭐 80km 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80마일 뛰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 막 걱정해 주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너 중독이고 너 망가져 하는데 더 뛰고 그리고 자기 몸으로 계속 증명하고 그런 것도 너무 매력 있고 엄격하게 자기 레이스에서 다른 오차를 허용하지 않고 되게 정확하게 승리를 추구해 가는 그런 모습도 되게 매력 있고 빌런으로 쳐도 굉장히 매력적인 정말 마녀 같은 그렇죠. 그 압도하다가 마지막에 제쳐졌을 때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여러 선수들이 기억에 남지만 특히 저는 엔트레이슨이 기억에 남아요. 네. 그 경기도 되게 흥미진진하게 묘사를 하는데 네. 이제 엔트레이슨을 후안이 이제 뒤에서 치고 나가는 순간을 되게 또 묘사를 잘 해놓잖아요. 그때 나는 이렇게 너무 힘든데 너무 가볍고 웃으면서 날 지나쳤다고 하잖아요. 네. 그때 느껴졌을 그 뭐랄까요. 괴물을 보는 것 어. 같았을 그 엔트레이슨의 박탈감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감정이 느껴져서 이 사람도 너무 대단한 선수인데 타라우마라 족들의 달리기는 어떻길래 이렇게 느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90마일을 사실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10마일에 역전당한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 기분은 어떨까? 네, 막 네. 몇 분씩 또 앞질러가 있던 상태였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저는 그 남편이 엄청 좋은 페이스여가지고 네. 뒤에 옆에서 칼. 같이 해줬던 것도 또 되게 재미있게 봤던 부분이었고요. 근데 이제 앞에서 말했던 스콧 주렉이라든지 뭐 아론 뭐 다 너무 훌륭한 선수들이지만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되게 기억에 남았던 선수들은 빌리와 젠이라는 엄청나게 젊은 선수들입니다. 약간 짜증나고 제 동생을 보는 기분 같아가지고 등짝 때리고 싶고. 네, 막 그렇죠. 정신 차려 임마들아.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술에 막 진탕 취해가지고 막 분수대 얼굴 박아서 눈 막 반피니처럼 붓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처음 몸 풀듯이 달리는 곳에서도 아침도 제대로 안 먹고 에너지바 둘이 막 나눠 먹으면서 막 대충 뛰고 물도 막 없는 상태에서 뛰다가 말똥 같은 거 먹고 막 이러잖아요. 진짜. 그래서 너무 막 이놈들아 죽으면 어떡하려고 하지만 이 모든 걱정을 상쇄할 만큼 정말 훌륭한 실력을 가진 러너들이죠. 그냥 서핑을 하던 둘이었는데 서핑이 약간 재미가 없어져서 울트라 러닝으로 울트라 마라톤으로 갈아탄 분들인데 갈아타자마자 너무나 멋진 실력들을 내보였고 그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둘이서 이제 달릴 때 러닝이 재미없어지면 떠나자고 했던가요? 네.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도파민을 추구하는 진짜. 친구들에게는 너무나 딱 맞는 스포츠 아닐까. 이 둘이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그 비트 세대의 거의 상징 같은 인물이죠. 맞아요. 비트 세대 작가를 읽고 있었고 이미 제케 로학이라든지 이런 사람 읽고 있었고 그런 걸 그냥 실천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어가지고 읽는 사람한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캐릭터가 전체적으로 너무 좋아요. 막 이런 애 저런 애. 이 조화가 진짜. 좋아. 그래서 이 천부적인 재능과 네. 자유로운 영혼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카바요 블랑코가 동물로 이름을 하나씩 네. 또 붙여주잖아요. 맞아요. 빌리 같은 경우는 어린 늑대 그래서 엘로 보호벤이라고 하고 근데 젠만 독특하게 마녀라고 해요. 그쵸. 엔트레이슨을 이어서 길을 이길 만한. 2세 마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꼬마 마녀라는 브루이타라는 이름도 너무 좋았어요. 진짜. 말괄량이들. 때려주고 싶은. 물론 저보다 지금 나이가 많지만 한쪽 보면 나이가 문제는 아닌 것 네. 같고 마녀라는 표현이 뭐 좋지 않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두려운 대상이라는 뜻인 거죠. 타라우마라한테는 네. 뛰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나를 압도할 수 있어라는 두려움을 주는 존재라는 의미도 있어가지고 사실 엄청난 이제 견제면서 약간의 명예 같은 이름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들이 이제 함께 뛰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우정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왜냐하면 이 책의 종반부는 이제 그 바랑카스에서 그 타라우마라 러너들하고 카바요 블랑코라는 사실 이 사람은 너무 신비로운 사람이죠. 이 카바요 블랑코가 모은 울트라 러너들이 참가한 경기
이제 그리는 걸로 이제 끝나거든요. 음. 이 대회를 보여주죠. 카바요는 타라우마랑 함께 생활하면서 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존재하네 마네 뭐 진짜 없네 이런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다가 저자가 이제 이 사람을 집역에 찾아가가지고서 만나가지고 나도 타라우마랑 뛰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만나게 됐던 사람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저자가 카바요를 만났을 때 카바요는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타라우마라와 자신이 섭외하는 이제 울트라 러너들이 대회를 여는 거였어요. 다만 지금까지는 타라우마라가 이제 기존에 있는 대회에 가가지고 경기를 했다면 바랑카스에서 타라우마라 방식으로 대회를 열어야 한다. 이게 이제 카바오의 큰 꿈이었고 꼭 그렇게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요. 막 여러 사람들한테 이메일도 보내고 그래요. 물론 선별해서 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쇼맨십이 너무 강한 선수하고 안 보냈는데 근데 이때 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코트 렉이었어요. 네. 그 책에는 주렉이 원래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이런 메일 그냥 스쳐 보내는데 갑자기 이메일을 꽂혀가지고 나도 가겠어 라고 답을 하는 욕설이 거죠. 막 섞인 메일이었다. 왜냐면 이제 그 전에 보낸 메일을 안 봤거든. 스컷이 다 무시했으니까. 그래서 보고서 마음이 동했죠. 네. 또 마침 이제 카바요를 만났던 저자가 그 이제 자신이 연재하고 있었던 저널에다가 이제 글 게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서 이제 나도 가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수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했던 이제 빌리와 젠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소개할 사람들도 함께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모인 선수들이 정말 제각각이에요. 대회가 열리기 직전에 이제 멕시코 대회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어디서 모여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그때부터 술에 만취했죠. 그게 누구냐면 아까 젠가 빌리입니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켜요. 막 얼굴이 막 밤탱이가 돼서 들어오고 막 싸워가지고서 막 호텔 이제 지키는 사람이 뭐라고 하고 막 그럽니다. 이게 젠가 빌리 이 두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이키가 이제 처음 만들기 시작한 현대 러닝화의 이제 어쩌면 기원 같은 그 신발이 사실은 몸에 맞지 않는다. 부상을 가져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함께 뜁니다.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맨발의 테드. 네, 맨발의 테드라는 선수이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수다쟁이 괴짜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기사에서 타라우마를 알게 된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걸 이미 하는 종족이 있어. 난 꼭 가야 돼. 라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수다가 많아서 모두가 피곤해하는 맨발의 테드고요. 그리고 발바닥이 아프지는 않지만 여전히 장거리가 걱정인 저자가 있어요. 이 사람도 선수로서 참여합니다. 그리고 스코츠렉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스코츠렉이 말을 잘 안 해가지고 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뛸 수 있나?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죠. 지금까지 말한 것만 따져도 모두 다 다릅니다. 이 선수를 이제 함께 이제 뛰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는 이제 계속 카바요는 걱정인 거예요. 아,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싸우지 않을까? 타라우마라는 되게 조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맨발의 테드가 와가지고서 왕수사를 떨면은 짜증나가지고 안 오지 않을까? 진짜 막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니까 읽는 사람도 이제 이 대회 열려야 되는데 테드 조용히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대회가 우여곡절로 열렸는데 전혀 다른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일단 올지 안 올지 몰랐던 아르놀로 키마네라는 타라우마 선수가 있어요. 최고입니다. 타라우마 이 당시에. 근데 올지 안 올지 몰랐는데 왔어요. 그리고 이 선수가 오면서 초반부터 경기는 굉장히 이제 치열해지는 거죠. 이제 막 응원하고 내기 걸고 이제 타라우마라도 이 사람들 평소에는 겸손한데 대회만 열리면 이제 돌변하죠. 돌변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돼서 경기가 시작이 되고요. 심지어 이제 어떤 타라우마라 족은 반칙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실격 처리를 시켜버려요. 카바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가 경쟁이 심해졌는데 그럼에도 그 뛰면서 서로가 워낙 잘 뛰기 때문에 워낙 러닝에 진심인지 알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서로 인정하기 시작하죠. 특히 이제 꼬린 지점에 가면은 엄청 이제 뭉클해져요. 그 스코츠렉이 앞에 있는 타라우마라 두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 아르놀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비노가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콧이 3위로 뛰고 있었는데요. 후반부에 스콧이 앞서요. 그런데 실비노를 지나가면서 빨리 지나가서 1위를 잡아야 할 텐데 실비노 어깨를 탁 치면서 가자라고 하면서 독려를 해요. 그러니까는 실비노가 그때 힘을 조금 내서 같이 뛰다가 중간에 뒤에 처지거든요. 이거 보면은 이제 이 대회의 핵심적인 장면 중에 하나죠. 그냥 이 대회는 같이 잘 뛰는 게 중요한 거지 누가 누구를 이겼다, 내가 1등이야 이런 걸 증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장면에 스콧이 멋지게 보여줍니다. 진짜 멋짐이 폭발하고 왜 현자라고 하는지 아셨어요? 진짜. 네. 스콧은 경기 시작부터 그 전까지 계속 후까지도 계속 다정하거든요. 못 뛰는 저자한테도 네가 최고라든지 너만이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의 태도를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회는 후반부를 향해 가고
마지막에 두 선수가 붙는데 결과는 책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 네, 요거는 제가 말하면 안 되죠. 진짜. 네. 정말 직접 흥미진진합니다. 읽으셔야 네, 직접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르놀포와 스콧의 경기는 대단합니다. 중간중간에 다른 선수들도 막 멋있어요. 네, 타라우마라가 이제 누가 이제 길가에서 막 퍼져 있으면 그게 제가 기억엔 젠인데 지금 나는 더 이상 못 간다 이러고 있으니까 같이 뛸래? 물 줄까? 이런 이제 제안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요 마음 아픈 일이 있는데 이제 마누엘 루나라는 이제 타라우마의 이제 그 러너인데 아들이 굉장히 잘 뛰었어요. 네, 저자가 진짜 나중에 아르놀포 같이 될 수 있겠어 생각했던 사람인데 불의의 사고로 죽습니다. 맞아. 근데 그 마누엘이 와서 같이 뛰어줘요. 그리고 맨발의 테드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마누엘을 위로해요. 이거 너무 뭉클해요. 네. 갑자기 가서 말 걸면서 내가 갑자기 타이어로 만든 폐타이어로 만든 신발이 필요해. 같이 안 만들래? 라고 말을 시키고 소위 그때부터 계속 절친되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같이 우정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극한의 상황에서 자신만의 달리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알아보고 우정을 쌓고 있는 장면들도 이 책에 나오고요. 당연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러너들이 가지고 있는 우애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책이 전달하려고 하는 끝에 어떤 메시지 중에 하나는 그런 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당연히 노심초사했던 카바요는 기분이 너무 좋죠. 그래서 하루 전날에 뭐 약간 이제 옥수수 맥주를 먹고 이제 약간의 일장 연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뭉클한 연설을 합니다. 그 마지막에 이야기들이 어쩌면 저자가 이 러닝을 통해 찾고 싶었던 게 아닐까. 사실 중간중간에 러닝은 어떤 뭐 태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러닝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자는 우정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그 감동적인 순간 일부를 네. 좀 가져왔는데 혹시 두 분들도 이 책에서 조금 이제 갑자기 눈물이 이제 찔끔 흐르고 그런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이 질문이 그 이를테면 삼국지에서 너 어떤 누가 제일 좋아? 약간 삼국지에서 어떤 무슨 장면이 적극대전이야? 막 이런 약간 그 정도로 뽑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사람 다 취향이야. 개인 취향. 맞아요. 뭐 누구는 조자룡, 조조, 뭐 관우 뭐 이런 스타일인데 저는 이상하게 워낙 영웅들이 많이 나오는데 연구자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코치들. 아까 앞에 말한 조 비질이라든지 그 뒤에 나오는 인간만의 어떤 달리기의 특성을 막 그런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저는 감동이 있었고 그 조 비질 같은 경우는 달리기의 어떤 비결을 막 사랑으로 어떤 해석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잘해라. 인간관계를 개선해라. 그리고 막 사랑해라. 이런 말 하는 그 사람도 되게 좋았고 그 뒤에 달리기 연구하는 사람이 인간만의 달리기의 특성을 이제 연구한 걸 가지고 상상하는 그 달리기 사냥의 그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때는 남녀도 평등했고 심지어 세대도 다 평등해서 모두가 함께 이제 장거리를 가면서 가장 앞에서는 여성들이 달려나가고 그 다음에 노인, 그 다음에 또 아이들 막 그 과정들을 보면서 마지막에 그런 이제 문장이 나오는데 우리에게는 그때 무엇이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었고 미친 듯이 달렸고 서로에게 기대어 버텼다. 그냥 버텼을 뿐이다. 그런 말이 나오면서 그 협력을 통해서 함께 계속 달려서 이제 우리가 사냥해야 하는 어떤 대상들을 지치게 만들어서 조금 이제 잔인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뭔가 함께 협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달리는 인간의 어떤 가장 원시적인 모습이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책에서 주로 많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저희가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게 바로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인간은 달리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걸 증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와 이제 인류학적인 그 성과들을 가져서 설명을 하죠. 그리고 그 속에서 달리기는 남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리드빌 같은 경우에는 완주자는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젠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편견이나 잘못된 생각도 깨주고 있어요. 이 책의 제목이 본투 런인 이유는 바로 그 달리기 연구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저도 그 연구 부분을 엄청 재미있게 읽었었는데 기존의 인류학자들이 생각해오지 못했던 왜 인간은 털도 없고 왜 네안데르탈인보다 호모사피엔스였죠?가 결국에는 인류로 계승하게 됐는지 그 힘이 셌었던 네안데르탈인보다 했었던 이유는 결국엔 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였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 가져왔던 뭐 목이 흔들리지 않는 점, 뭐 엉덩이 근육이 이제 발달한 것 이런 것들을 토대로 실제로 달리기 사냥을 해보는 장면까지도 가잖아요. 맞아, 그 맞아. 고대의 부족 남아있는 방식을 아직 고수하는 부족들을 찾아서. 근데 저도 그 사냥하는 그 장면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었거든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물만 거의 한 통 마실 수 있는 만큼 마신 네. 상태로 미친 듯이 계속 달려가서 저는 솔직히 읽으면서 어떻게 달려서 사슴을 잡지? 그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진짜 거야 말도 이게. 안 된다. 그리고 사실 어. 실패를 처음에 네. 했잖아요. 그 자기가 그 달리기를 해서 사슴을 찾아갔는데 이 사슴이 무리 속에 섞여버리고 막 이러면 똑똑해, 찾을 사슴도. 수가 없고 그러면 또 엉뚱한 사냥감을 쫓아가게 되니까 뭐 그냥 끝없이 달리기만 되는데 이 부족들은 사실 달리기뿐만 아니라 이 뭐 배변이나 아니면 뭐 발자국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개체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걸 계속 쫓아가는 과정이 너무 인류의 발전 과정인 그러니까. 거예요. 그 과정이 진짜 재미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다리나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뇌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네. 또 하고 인간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게 달리기라고 한번 짚어준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사실 그 연구도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책을 보시면 네. 엄청 재밌습니다. 네. 보시기 바라고요. 너무 방대해서 사실 네. 다 이걸 일일이 다 어떻게 소개할 수가 한 시간 없었어요. 안에 소개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호메로스를 네. 한 시간만 읽을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오디세이도 3시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흥미진진한 책에 당연히 인상적인 구절도 많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바요의 그 연설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네. 저도 모르게 약간 조금 눈물이 나는 장면이었는데 온통 우여곡절을 다 거쳐가지고 이 대회를 연 거예요. 그 카바요가 드디어 내일 경기를 하게 된 거죠. 다 모여 있는데 서로 다 그 맥주 마시면서 뭐 흥겨워하고 있으니까는 이제 대회 주최자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 경주가 엉망이 될 줄 알았습니다. 당신들이 너무 제정신이라 여기까지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미국인들은 탐욕스럽고 이기적일 줄 알았는데 당신들은 달랐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아무 이유 없이 좋은 일을 하죠.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또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하니까 카바요라고 사람을 외치는 거죠. 원했어.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해요. 그리야 맞습니다. 미친 사람들이죠. 하지만 미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본다는 거죠. 정부는 도로를 깔며 우리의 오솔길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가끔은 대자연이 홍수와 산사태로 그런 것들을 다시 무너뜨려 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다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주가 될 겁니다. 그리고 누가 그걸 보게 될까요? 오직 미친 사람들 뿐입니다. 카바요 본인이죠. 본인이에요. 제가 보면 본인이 미친 사람이라서 러닝에 정말 미친 사람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뭉클하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사실 카바요도 사랑에 미친 자였는데요. 네. 왜 사랑이 이 사람을 달리게 했는지 역시 본트런의 가장 끝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마지막 장은 카바요의 고백입니다. 그것도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앞에 말한 그 조비질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문장들이었는데 비질이 말하는 것은 근성이나 배고픔, 투혼 같은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비질이 생각한 인격은 강인함이 아니라 공감, 다정함, 사랑이었다. 그래, 바로 사랑이었다. 하면서 이제 그 어떤 사랑의 능력이 달리기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게 되게 새롭고 어떻게 보면 낭만적이면서 또 공감이 되게 되는 대목이었어요. 자신 있지 않으신가요? 다들 우리가 달리기 네.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죠. 아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했으면 조금 가혹할 수도 있는데 오랫동안 코치 생활을 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달릴 수 있는지를 계속 연구했던 비질 같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결론이 뭐 어떻게 달려라 뭐 미드풋으로 달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유투 맥스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또 한 번 더 약간 띄용했던 순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가져온 문장은 엔트레이슨을 설명했던 문장 중 하나였는데 울트라 마라톤에 대한 약간 본질을 또 꽂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본질적으로 울트라 마라톤은 수백 개의 예 아니오로 이루어진 선택의 연속이다.
지금 먹을 것인가? 아니면 기다릴 것인가? 이 내리막을 전속력으로 달릴 것인가? 아니면 속도를 조절해 평지를 위해 허벅지 근육을 아낄 것인가? 양말 속에 가려운 게 무엇인지 확인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밀고 나갈 것인가? 이거 다 너무 공감하시죠? 네. 네, 극한의 거리는 모든 문제를 증폭시킨다. 작은 물집은 피로 흥건해진 양말이 되고 파워바 하나를 건너뛰면 표식을 따라가지 못할 만큼 멍해진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도 경주는 끝날 수 있다. 하지만 우등생 N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 울트라라는 시험에서 그녀는 언제나 만점을 받아왔다. 저는 뭔가 N을 보면서 그 짱돌이 나중에 N처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진짜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집요하게 있죠, 못지 있죠. 않습니다. 배우고. 있죠.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본투런을 소개해 봤는데 다음 책을 또 예고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도 참 네. 만만치 않게 재미있죠. 사실 본트런도 굉장히 재밌는 책이고 저희가 읽고 싶었던 책이지만 다음 책도 너무나 읽고 싶었던 작가의 책입니다. 작가이자 기자이고 그리고 울트라 러너인 장보영 작가의 아무튼 산이라는 책이고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네. 많이 알려져 있는 책이고 장보영 러너는 뭐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만나서 뭐 원데이 클래스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이런 반가운 책을 가지고 왔고 다른 나라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지만 한국에도 굉장한 러너들이 많고요. 엄청나죠. 그리고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잔잔하지만 뜨겁게 사랑하는 장보영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이 책을 읽으면 트레일에 대한 또 새로운 재미 꼭 뛰지 않더라도 그냥 걷더라도 새로운 재미들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는 한겨레 신문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재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한겨레 신문에서도 등산 여행이라는 코너로 약간 텀이 있는 방식으로 좋은 글들을 써주고 계시니까 그 글들과 함께 책을 봐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자연스럽게 로드러닝에서 그러니까 트레일러닝으로 자꾸 산으로 막 가네요. 옮겨가는 것 같네요. 자꾸 아주 자연스럽죠? 산으로 가고 신들을 또 만나러 가려고 하고 만나고 자꾸. 네, 이번에 한국의 또 전통신을 한번 만나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달리기에 관한 책 이야기, 달리기를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동사를 발견하고 익히는 몸의 도서관, 몸서관 팟캐스트 저는 겨. 저는 짱돌. 저는 우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